아무거나 사세요. 헬로 월드. 저는 티오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임준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티오리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민규입니다. 네, 저도 티오리에서 연구하고 있는 개정호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던 저희가 지금 해킹을 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기종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해킹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알맞은 사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래픽 카드를 좀 더 높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하는 해킹에 최적화된 기준을 통해서 베스트 노트북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은 해커들에게 좀 알맞은 노트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준을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파트,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파트,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하드웨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그래픽 카드는 이제 별로 필요 없고 CPU나 램이 아무래도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사실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해서 VM을 거의 필수적으로 돌리는데 VM이 CPU랑 램의 영향이 좀 커요. 많은 걸 돌리려면 램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네, 램이 큰 게 좋습니다. 일단. 네, 뭐 저도 이 두 분 연구원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취약점을 연구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환경에 좀 알맞은 각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다 실제 리얼머신에서 돌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 머신들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하드웨어 PC가 램도 많아야 되고 CPU도 좀 더 높은 CPU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키보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키보드를 많이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보드의 내구성이 좀 있는 노트북들이 일단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트북을 볼 때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건 디스플레이인데요. 아무래도 해상도랑 PPI가 높으면 좀 더 선명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디스플레이를 먼저 1순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디스플레이에서 뭐 색 표현력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겠네요. 사실 저희는 256 컬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저는 내구성을 좀 많이 따지는 편인데요. 노트북을 많이 대리석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많이 떨구거든요. 그때도 좀 안 깨질 만한, 아니면은 누워서 작업하다가 그 노트북 안고 자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 몸무게로 눌렀을 때 노트북이 안전해야 돼요. 예전에 디스플레이 한번 부셔본 적 있거든요. 안전한 내구성을 가진 랩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요즘에 대부분의 그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상관없이 웹에서 구동되거나 아니면 그 웹에서 구동되는 거를 다중 OS에서 지원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 사용하든 사실 상관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맥OS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다 가졌죠. 유닉스 기반 쉘, 그다음에 이뻐요. 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게 튼튼해요. 제가 한 5번 정도 떨궜거든요. 잘 살아있더라고요. 맥O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발이나 연구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빠르게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빌드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GitHub에서 리드메에 있는 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면 대부분 다 돼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카피 페이스트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OS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옆에 연구원분들도 그렇고 다 맥북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맥북이 사실 뭔가 다 좋다 이런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맥북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죠. 같은 하드웨어 스펙을 가진 노트북을 산다고 했을 때 진짜 심하면 2배까지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고, 장점은 뭔가 저희가 따로 뭐 셋업할 필요도 많이 없고 작업할 때 좀 많이 수월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중에선 유일하게 윈도우 노트북을 기본으로 쓰는 사람으로서 윈도우의 장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는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맥은 사실 애플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세팅해서 나오는데 윈도우는 저희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서 원하는 대로 하드웨어를 넣어서 비싼 걸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를 노려서 할 수도 있는 선택의 폭이 일단 좋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만능 풀이고 속도도 빠르고 킹갓 이 아이디가 있다. 좋은 점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단점을 원래 보통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안 쓰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네, 제가 생각하는 윈도우 단점은 트랙패드가 말도 안 됩니다. 부족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제가 결정장애가 있는데 윈도우 노트북 선택할 때 너무 많고 기능들도 다 제각각이고 그때는 제가 커말 모시고 이랬다 보니까 엄청 선택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O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지만 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다른 제조사들이 막 하다 보니까 파편화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최적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OS를 탑재한 노트북의 장점은 킹갓 가성비. 맥북 살 돈으로 윈도우 노트북 사면은 이것저것 더 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엄청 좋은 IDE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탑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파편화된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가 좀 별로 안 좋다든지 뭐 최적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윈도우 노트북의 트랙패드가 아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윈도우즈 노트북이랑 맥OS 노트북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운영체제가 그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리눅스도 있고 크롬북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의 장단점을 약간 논의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이 많이 안 쓰잖아요 일단. 그런데 그럼 안 쓰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최종 결론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개정호 연구원님이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윈도우 커널 쪽 취약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 분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윈도우 OS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서민규 연구원님은 개발만 하시니까 개발은 OSX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OSX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결론은 뭘 쓰든 다 좋다. 아무거나 사세요. 자, 이거 파기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 얘기 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크롬을 설치하기 위한 도구다, 그런 말처럼. 이게 맥북을 든 사람이랑 삼성 노트북이랑 싸우잖아요? 그럼 맥북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일단 왜냐면은 이게 하드웨어가 튼튼해요. 알루미늄 바디. 그래서 이거 빡 찍잖아요? 아파요. 삼성 노트북은 플라스틱이랑 맞아. 내가 주먹 빡 하면 깨진다니까. 맞아. 그 안에 모니터 깨져, 액정이 깨져. 마지막에 아무거나 사세요 하고 끝났는데. 아니, 아무거나 사세요. 저희가 이제 뭐 아무거나 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해킹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노트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딱 OSX 커널 하려면 맥북에서밖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맥북을 사야 돼 이런 것보다는 아무거나 사셔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새내기용 아니면 초심자용 노트북을 추천하는 컨텐츠를 방자한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를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아무거나 사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바! 아, 저희가 댓글들 잘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보고 이렇게 아주 유익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따봉 눌러주시고 서브스크라이브 눌러주시고 댓글로 편집자님 잘하시네요 까지 딱 써주신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티오리TV였습니다. 후! 아. 감사합니다.